네, 2021년 11월 15일 이정훈입니다. 화천대유 사건 51번째. 특검 수용한 이재명은 당랑거철인가? 사자성어 당랑거철 아십니까? 당랑권이 아닙니다. 중국 쿵푸 영화에서 나오는 사마귀 권법. 당랑권 말고요. 당랑거철입니다. 부제는 그래 제대로 특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뽑았습니다. 오늘 이재명 씨는 민주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기염을 또 토했습니다. 지금 특검 논란이 자꾸 있는데 제 입장은 분명하다. 검찰이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하나은행이든 국민의힘의 공직자든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있는 그대로 수사해야 한다. 좋은 말입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당연히 특검을 통해 진상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와, 이재명 최고. 이건 조건을 붙인 게 아니다. 검찰이 일정 정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싶으면 당에서,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예외 없이 특검을 시행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다. 이렇게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더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7천억 원에 달하는 대부분의 자금을 부담하면서도 이익 배당을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설계를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배임 혐의 아닌가? 왜 수사하지 않느냐? 네,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발이 되죠. 그리고 나서 성남도계공이까지 참여해서 성남의 뜰이 됩니다. 네, 하나은행이 주축입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핵심은 시행사이자 자산관리회사는 화천대유가 되는 거죠. 네, 하나은행이 7천억 원에 대한 대부분의 자금을 만든 게 맞습니다. 수사해야죠. 수사합시다. 이재명 씨 화끈해. 좋아요. 돈의 흐름 추적이 상식인데 이미 나온 50억 클럽 등 관련자들이 많은데 수사를 제대로 한지 알 수 없다. 50억 클럽.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았죠. 또 누구누구 이름 나왔죠. 수사해야죠. 와, 이재명 씨. 야, 이런 사람 진짜 훌륭한 분입니다. 공공개발을 못하게 막고 민간개발을 강요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시의회 지도부 등은 직권남용 배임 아니냐. 와, 좋습니다. 민간개발을 강요했다. 공공개발을 못하게 했다. 좋죠. 좋습니다. 예. 근데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하고 이루어진 사건이 있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민간개발은 하지 못했잖아요. 민관합작으로 갔죠. 공공개발을 하려다가. 민관 합작이 문제가 돼서 지금 시끄러운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게 특검이고 검찰 수사가 맞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민간 개발을 뭐 강요는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배임을 주장하는 거는 이건 무슨 소리죠?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처벌해야 되나요? 이런 건 수사하지 않고 외려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 공공개발 이익의 일부라도 환수하려고 노력해서 당시 예상 이익의 70%를 환수한 그 결단을 하고 견뎌내고 성과를 만든 이재명이죠. 자를 자꾸 이상한 수사 정보를 흘려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와, 예상 수익의 70%를 환수했답니다. 이재명이가. 이거 검증해야 됩니다. 이따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의 민간 개발 이익에 달려들어 작물을 나눠 먹는 게 본인들, 이거는 바로 국민의 힘을 가리킨 겁니다. 본인들 아니냐라 그랬습니다. 민간 개발 이익이 30%밖에 안 돼요? 이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검증해야 됩니다. 국민의 힘이 나눠 먹었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떠는 길인지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소리도 했고. 화천대유 관련 비리나 또 윤석열 일가의 본인 포함한 본부장 비리, CEO 밑에 본부장이 있는데 본인 부인 장묘를 합친 말이죠. 본인 부인 장모, 윤석열 본인, 윤석열 부인 장모의 비리가 본부장 비리랍니다. 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매우 미진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뭐 고발사주 사건, 장모의 무슨 뭐 요양원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씨 부인의 어디 뭐 시간 강사할 때
이력서에 허위 기재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죠. 네. 그것도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 말고 다른 분에 집중하겠습니다. 최초 자금 조달 단계에서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가 있었는데 윤 후보가 주인 검사로서 알면서도 입건하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해서 토건 비리를 저지를 토대를 만들어줬음에도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제가 이 화천대유 사건 시리즈 중에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요.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문에 이강길 씨가 잡혀 들어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때 브로커가 누구였고 쭉 설명을 했었죠. 부산저축은행에 누가 있고. 네. 그래서 그 계기로 이제 남우기학 씨하고 정영학 씨가 이걸 이어받게 되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주장하나요? 이것이 화천대유의 뿌리 첫 출발이 아니겠느냐. 네. 뿌리 맞죠. 근데 그 전부터 올라가야죠. 이강길 씨가 먼저 했었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이강길 씨가 날아가니까 남욱 정영학이 했었고 그거를 못하게 하면서 유동규가 나왔고 유동규랑 손잡은 게 김만배죠. 여기서 지금 사단이 다 터진 거죠. 그러니까 뿌리는 맞지만 변형이 일어났고 남욱하고 정혁은 이제 자기네 지분을 지키기 위해서 천화동인 멤버로 참여했고 뭐 이익을 나눠 갖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과정인데 지금 가장 핵심 현재 본안인 유동규와 김만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네요. 지난 10일 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이재명은 검찰의 수사를 일단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니 지켜보되 미진한 점,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격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라면서 이 조건부 특검론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즉각 특검론을 내서오자 그래 즉각 특검으로 하자 이렇게 나선 거 정면 돌파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이거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재명 후보 측 관계자는 조건부로 하자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다. 당에서도 특검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를 한 것이다. 이재명 씨가 이렇게 해석해 줬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자 동아일보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났습니다. 동아일보가 이 화천대유 사건 대장동 게이트를 굉장히 많이 정확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21일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회 회의록을 단독으로 입수해서 제가 몇 차례 보도했지만 그거를 증명하는 더 확실한 사실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날 그해 2012년 2월 21일 대장동에 있는 마을회관, 이때 대장동은요 요즘 자전거 동호인들이 자전거 타기 좋아하는 그런 시골이었어요. 그런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그런 시골인데 그러니까 마을회관이 있는 거죠. 시골이니까. 거기 주민 설명회에 유동규, 그때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죠. 그때 아마 공단 이사장이 없었을 겁니다. 이사장 거의 대행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한 유동규하고 최윤길 당시 새누리당 성남시 대표의원이 옵니다. 이때 시장은 누구냐? 이재명 새정치민주연합인가? 하여간 민주당의 시장인데 최윤길 씨는 사실은 한나라당인데 한나라당이 2월 13일부터 새누리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막 아직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최윤길 씨를 한나라당 의원으로 불렀죠. 어쨌든 그 양반이 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들이 주민들 앞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겠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고 설명했겠죠. 그래서 그러한 조례안 통과 전에 언론에 대장동 사업을 민간 합동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걸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회의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는 성남도계공이 만들어지기 1년 7개월 전입니다. 성남도계공은 13년 9월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2014년 6월 선거에서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에 재선되죠. 그러한 이재명이 12월 달에 민간 합동으로 대장동을 개발한다. 그 전까지는 공공개발, 그걸 주장했었는데 민간 합동개발을 발표하는데 그 시점부터 따지면 2년 10개월 전입니다. 그러한 시점에 유동규는 마을회관에 와서 최윤길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 새누리당 의원이죠. 이 최 의원은 대장동 개발에 정치세명을 걸었다. 주민들이 도와주십시오.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재명 씨가 2006년에 성남시장이 됐죠. 공공개발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서 이제 서민을 위한 아파트를 지으니까 대장동 주민 입장들에서는 돈을 싸게 강제 수용당하니까 뺏기게 되죠. 근데 그 전에 이강길 씨하고 서욱 씨가 남욱 씨 이런 사람들이 민간 개발을 해야 된다고 막 주민 동의 받아가면서
비싸게 사주겠다고 계약금을 쫙 뿌린 다음이에요. 그래서 이 대장동에 있는 지주들은 민간 개발을 원하는데 시장은 공공개발로 간다고 했으니까 뭐 불만이 많았겠죠. 근데 유동규가 한나라당 대표의원이라면 뭐랄까요? 그 지방에 가게 되면은 두 정당, 세 정당이 있을 때 그 당 대표라고 보실까? 의원 중에서 원내 총무라고 할까? 그런 최고의 인물. 그죠? 야당 인물을 데려와서 같이 와갖고 시장은 공공개발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공공개발을 못 바꾸지만 민간 합작으로 해서 민간 개발이 되는 형식으로 열어주겠다 이렇게 던지는 거가 되는 겁니다.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주민들은 안심을 하는 거죠. 아, 내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최은길 의원은 대장동 개발에 정치 생명을 걸었다. 주민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딱 유동규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인 최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이 이재명 시장을 왜 돕는 것인가 라는 오해를 받는데 이는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최은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성남 도계공원을 설립해 주민들과 공동사업으로 가야 한다.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이고 주민들과 협의해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 공동사업을 하겠다. 특수목적 법인이 2014년도에 만들어지죠. 이재명 성남시장 2기 정부 때. 그게 바로 성남의 뜰이죠.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은 대장동 개발을 민간 개발을 원했는데 시장에 공공개발 간다고 해서 불만이 많았던 성남 대장동 주민들을 달래서 불만을 많은 역할을 한 걸로 보입니다. 대장동 추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를 강제 수용당하는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최윤길 한나라당 의원을 동원한 것이다. 왜? 최윤길 씨는 그때 한나라당이었으니까 거기는 계속해서 저 이재명 씨는 이 한나라당에서 민간 개발을 주장했다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은규를 데려갔으니까 봐라 민간 합작으로 갈 수 있다. 이걸 보여줬다는 설명입니다. 강제 수용당하는 주민들의 지주들이죠. 불만을 해소한 겁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난 2012년 4월 유동규는 제가 한번 보도했었죠. 4월 26일자던가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수년간 표류하던 대장동 사업을 민간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는 대장동, 아까 말한 대로 이강길 씨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구속이 되고 이 사업권은 남욱 씨, 정영학 씨한테 넘어가죠. 그분이 돈을 주고 사죠. 그런 남욱 씨가 협조하겠다. 남욱 씨는 뭐예요? 바로 민간개발 하자는 사람인데 그와 같이 간다는 걸 이 기사가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만을 잠재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민간 합작을 한 게 누굽니까? 유동규이고 유동규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계속 민간 개발을 얘기합니다. 이건 뭔 소리인지 정리가 안 됩니다. 좀 이따 정리해 드릴게요. 자, 유동규 공소장에 보면은 2012년 최은길 의원으로부터 남욱 변호사를 처음 소개받았고 그러한 남욱 변호사에게 유동규는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 사업자로 선정한 후 민간 합동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 란 제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남욱한테 도와달라. 지금 시장이 공공개발로 가는데 내가 민간 합작으로 바꿔놓을 테니 너 나 도와줘. 이렇게 제의했다. 그럼 남욱 커넥션 다 나오는 거죠. 유동규. 그리고 남욱은 최윤길 의원에게 2011년부터 대장동 민간 합동개발을 위해 공사를 설립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즉 유동규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민간 합작으로 하자는 건 남욱의 아이디어입니다. 왜? 이재명 씨가 시장이 돼가지고 계속 공공개발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불안했으니까 그럼 2011년부터는 민간 합작으로 하자는 아이디어를 남욱 씨가 내가지고 남욱 씨가 그런 주장했다는 증언은 누가 있는가 하면은 대장동 도시개발 추진위원회에 참석했던 건설업자 A씨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1년 7월경 남욱 변호사 정영욱 회계사와 함께 최은길 의원을 여러 차례 찾아가 대장동 개발을 민간 합동으로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합작으로 떼돈을 벌게 된 방법이었죠. 이건 남욱 정영학 아이디어였고 그걸 유동규가 받았고 그걸 보증하기 위해서 최윤길 한나당 의원을 끌고 가서 대장동 주민들한테 설명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반발을 불렀던 것이죠. 그럼 이게 나중에 현실화될 때 시장은 누구냐? 민간 합작 발표한 것도 이재명이다. 근데 뭐 이재명 씨는 딴소리 하냐? 저게 바로 제 주장입니다. 이러한 최윤길 씨는 2012년 7월 성남시 의장을 뽑습니다. 후반기 2년 2년씩 하니까.
그때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이 다수였어요. 근데 새누리당 후보로 나오는데 당내 경선에서 집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출마를 합니다. 근데 이겨버려요. 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다 지원하고 소수판대 지원하고 새누리당에서 장인애가 뽑아놓은 후보를 싫다고 하는 반란표가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의장이 된 그는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성남 도계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앞장서게 되죠. 앞장섭니다. 예, 이렇게 해서 2014년도에 성남 도계공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뽑고 거기 뽑을 때 뭐 공모지침이 뭐 문제 많다는 건 수없이 얘기했죠. 그게 성남의 뜰로 화천대유가 포함돼서 만들어졌다가 이게 확 민간개발 형식으로 갔죠. 상한가가 없는. 그래서 민간기업들이 떼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최영길 씨는 작년 2020년 화천대유의 부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봉 하루 월봉을 한 달 월봉을 얼마 받았더라? 꽤 많이 깜짝 놀랄 만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정의화 회계사의 녹취록에 따르면 최영길은 화천대유로부터 30억을 받았다 받기로 했다 그런 내용이 있죠. 최영길 씨가 의장이 됐을 때 성남은 시장하고 의회가 같은 정당으로 통일됩니다. 근데 뭐 이걸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근데 이재명 씨는 특검 부분 포커싱을 딴 데 맞추고 있어요. 자, 토지는 강제 수용해야 공공개발이 가능합니다. 이재명은 이걸 주장해 왔어요. 대장동 지주들은 반대해 왔습니다. 근데 이동규는 남욱의 아이디어를 들어서 민관 합작으로 하자. 그리고 최영길을 앞세워서 주민들한테 알립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도 이걸 받아들여서 발표를 하는 것까지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최영길 씨는 그 전에 성남시 의장이 돼서 당적도 옮긴 다음에 성남 도경호를 만들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쫙 간 겁니다. 토지 수용은 공공개발에서 싸게 수용한 다음에 개발은 민간개발한테 뭐 필지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민간의 이익이 많아지는데 이상하게 이 성남의 뜰 주주협약이라든지 사업 이런 계약서 같은 데는 성남 도경호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제한해 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민간 합작 개발을 하게 되면 손해가 날 수도 있죠. 분양이 안 되면. 분양이 잘 되면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는데 이익이 적게 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왜 그러냐에 대해서는 뭐 구질구질한 설명이 있는데 대장동 땅은 누구나 눈독 들이던 겁니다. 천하가 다. 그래서 시끄러웠던 건데 이익이 적게 난다고 예상해서 적은 이익의 70%만 확실하게 갖고 오겠다.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근데 꾼들이 딱 봤을 때 야 이게 70%만 그거밖에 이익이 안 나? 훨씬 많이 나니까 그렇게 예상 틀렸네. 그래 그럼 너희는 그거 고정이익으로 가져가. 나머지 우리 가져갈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70% 적게 이익 날 경우 확보하기 위해서 그걸 우선주로 하고 나머지는 그래 니들은 뭐 알아서 더 가져가. 보통주로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 30% 미만의 이익을 얻어야 하는 민간에서 70%가 넘는 이익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저기 성남 도계공원 1,800억인가 가져가는데 화천대유하고 성남의 천화동에는 4,040억인가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가잖아요. 그거 외에도 또 분양대금이 있고 뭐가 땅 판 게 있어 1조 원에 가까운 뭐 수익인지 수입을 올리지 않습니까? 비교도 안 되죠. 이재명 지사는 무슨 소리를 하는가? 잘못된 추정을 잘못한 거죠. 예상을. 그 추정을 근거로 자기는 70% 확보하겠다. 그 목적을 달성했다는 거예요. 추정 틀린 건 얘기 안 하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점수 때문에 제가 야구를 예로 듭니다. 축구를 할까 농구를 할까 하다가 야구 시합할 때 그 감독이나 누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7대3으로 이길 수 있다. 우리 7점 올릴 수 있어. 7대3으로 이길 수, 7점 반드시 올려. 7대3으로 이겨. 야구에서 7점 정도 따면 이기죠. 그러니까 이걸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측 워낙 떠드니까, 그래, 뭐, 그런 7점 따겠다고. 시합을 딱 해서 실제로 7점을 올립니다. 근데 졌어요. 왜? 상대가 3점을 딸 줄 알았는데, 6점만 따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상대가 16점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7대3으로 이긴다고 한 팀이 7대16, 7대17로 진 겁니다. 이건 뭐야? 상대를 잘못 본 거죠. 대패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고 난 다음에 내가 약속대로 7점 올린다고 내가 올렸지 않느냐고 주장하면 그건 내가 이겼다고 주장하면 이게 바로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난센스죠. 제가 이렇게 비교해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16, 17이 되는 그 이익을, 그게 민간 이익인데 국민의힘이 나눠 가졌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나눠 가진 게 아니라 화천대유 천화동인이 가져간 겁니다. 특히 화천대유가. 그리고 나머지는 금융권인데, 금융권은요 자기네가 약속한 이자만 가져가는 겁니다. 이건 법으로 제한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를 지은 건설회사도 가져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계약서에 보장된 이익만 가져갑니다. 이게 과거에 정확하진 않은데 김대중 정권 때까지는요 건설회사들이 직접 시행을 합니다. 자기들이 아파트를 짓겠다고 사업을 띄워놓고 이제 분양을 했는데 이게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시행과 시공을 나눕니다. 그 시행사들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땅을 사고 뭐 이렇게 해서 하고 건설사를 선택합니다. 시공사는 하청으로 들어가죠. 그 공사를 끝나면은 분양은 시행사가 하는데 이게 잘 되면 시행사가 떼돈을 봅니다. 이때 시행사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데 그때 은행들한테는 확정된 이자는 반드시 줘야 됩니다. 시행사는 그런 부담을 알아요. 그리고 시공사한테는 반드시 공사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권하고 아까 제가 하나은행이 떼돈 벌었다고 이재명 씨는 얘기했는데 떼돈 번 게 아니라 거기는 시행사와 약속한 이자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보장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대림이 지었다 누가 지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시공비를 약속한 공사 대금을 가져갑니다. 이게 분양이 하나가 안 돼도 한 푼도 안 돼도 가져가고요. 다 돼도 가져갑니다. 한 푼도 안 되면 시행사는 쫄딱 망하는 거죠. 그래도 은행하고 금융권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는 손해가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안판이 된다, 다 팔린다. 그러면 은행권하고 금융권하고 이 시공사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죠. 시행사는 떼돈을 버는 이게 바로 대장동 게이트가 되는 겁니다. 지금 경우 이재명은 뭐냐? 실패할 것에 대비해서 만든 계획만 자꾸 거론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대장동은 노른자 아주 좋은 땅이었는데 이 민간합작 계획은 유동규와 최영길이 주도했고 그 아이디어는 남욱 씨가 줬다고 쭉 보면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유동규는 구속을 했는데 그의 파트너에 있던 최영길에 대한 수사는 아직도 안 했습니다. 이러한 최영길 씨는 성남시 의장을 하고 물러난 다음에 더 이상 정치 안 해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에 의해서 성남시 체육회 부회장이 됐다가 거기 끝난 다음에 화천대유 부회장이 돼서 이미 화천대유는 분양 다 끝나서 할 일도 없는데 고액을 받는 부회장을 했습니다. 근데 뭐가 국민의힘 게이트예요? 최영길 씨는 마지막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장이었는데 희한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특검을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유동규와 최영길이 어떤 관계였는지 따져보자는 겁니다. 신문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칼럼을 보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저는 동아일보에서 우리 송평인 논설위원이 쓴 거 보게 되면 야, 참 잘한다, 잘 쓴다 하고 칭찬을 많이 하고 감동도 하는데 또 우리 사회부장인 정원수 씨의 글을 보게 되면 가끔씩 어이구 잘 쓴다는 평가를 합니다. 오늘 정 부장이 대한민국 검사가 안 보인다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10월 21일과 11월 1일 유동규 씨가 2번 기소가 됩니다. 그 공소장에 따르면 검사가 11명 이름이 올라가 있답니다. 이런 공소장은 없답니다. 대형 사건을 수사했을 때 검사 2명, 3명 이름을 올리는 경우는 있지만 18명이 올라간 거는 사상 처음인 것 같다. 뭐 모든 공소장을 조사 안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사상 처음일 겁니다. 근데 부부장 검사가 대표로 서명하고 소속 검사뿐만 아니라 파견 나온 검사. 원래 이게 이제 서울중앙지검 어디에 했다가 추가 파견 검사까지 이름을 다 올렸어요. 지원 검사까지. 처음인 것 같다. 그 하도 이상해서 이 반부패 사건 수사했던 전현직 검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런 공소장 18명의 검사 이름 나열한 거 봤냐 그랬더니 납득이 안 된다. 희한하다. 왜 이렇게 올렸겠느냐 그랬더니 책임을 18분의 1로 분할한 것으로 보인다. 야, 중요한 답변입니다. 지금 검찰 이따리 수사하는 거 반드시 특검으로 가서 혹독한 검증 받습니다. 그때 엉터리 수사했다는 지적 나오면 그 수사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검사 이름 딱 하나 올리면 공소장 이름 올린 검사만 박살나니까 수뇌부가 머리를 쓴 거죠. 차장검사는 당연히 안 올리고 부장도 빠지고 부부장이 약 18명의 이름을 올려서 다 불려가면 공동책임지기는 덜릴 수 있다. 이런 꾀를 부렸다고 보는 겁니다. 네.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렇게 뭐 누구만 기소하고 뭐 빼자 이런 결정은 수사지휘부가 한 게 아니라 전체가 수사팀 전체가 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18명을 이름 다 올렸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대형 수사 경험이 없어서 수사 초기부터 지휘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장검사는 아예 이름도 안 올렸어요. 이런 것들은 부장은 일부러 빠지고 차장은 안 올라가니까 이렇게 장난친 거 아니냐.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참 좋은 칼럼입니다. 이 칼럼에는 검사 출신 한 변호사가 수사 전체 내용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검사는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 몇몇일 텐데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무책임하게 꾀를 부렸다. 지금 대장동 게이트 수사하는 팀은 24명 정도 되죠. 근데 그 전까지는 차장 1명하고 부장이 지휘하다가 부장 1명이 더 왔거든요. 그런데도 나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과거 대법원장 양승택 씨 조사할 때 검찰은 80명의 검사를 투입했지만 공소장에는 부장검사 1명만 이름을 올렸거든요. 이것과 너무 대비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칼럼에는 또 이런 지적도 합니다. 공수처도 엉망이라는 거예요. 공수처에서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을 쳤는데 거기에는 구속을 영장 치거나 공소장을 낼 때는 구체적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언제 어디서 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성명불상으로 써놓은 이런 게 23번이나 들어가는 구속영장 친다 그러면 영장도 아니지. 이런 식이라 합니다. 손준성 검사가 성명불상인 검찰 상급자, 야당 인사와 각각 공모해 성명불상의 검찰 공무원에게 고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한 뒤 어쩌고저쩌고 성명불상에게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이걸 수사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 정 부장이 썼습니다. 참 좋은 칼럼입니다. 이걸 다 이렇게 기자들도 보고 있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저러고 있습니다. 이재명 씨는. 또 이런 사건이 하나 밝혀졌네요. 오늘 동아일보가 좋은 보도가 많습니다. 지난 11월 1일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양천환 부장판사가 있는 데인데 검찰이 유동규 재산 중에서 누구한테 받은 거죠? 이 금액은 아마 김만배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3억 5,200만 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정을 청구했는데 그걸 인용했습니다. 그래, 유동규 재산 중에서 3억 5,200만 원은 미리 확보해라. 이건 뭐냐? 범죄로 얻은 재산으로 보이는 경우에 이 유죄 확정적이 되면 이 피고인이 팔 수도 있잖아요.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걸 못 팔도록 딱 해놓은 겁니다. 네. 그럼 이미 법원도 유동규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근데도 이재명 씨는 딴소리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대장동 수사에서 또 하나 신기한 게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의 핸드폰을 이 사람들은 고의로 입수 안 한 걸로 보이죠. 근데 경찰이 쉽게 딱 CCTV로 찾아냈지 않습니까? 근데 유동규의 핸드폰을 봐야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핸드폰을 갖고 있는 건 누구예요? 경찰인데 경찰이 포렌식으로 풀고 있는데 경찰이 아직 못 풀었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 제공은 포렌식이 끝나야 검토가 가능한데 경찰이 수사한 자를 검찰에 줄 수 있는 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이 서로 협력하라고 지시했죠. 검찰과 검열이 협력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야 되는데 포렌식이 안 끝났다. 그래서 이러고 있다는 거. 이거 쇼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찰에 이럴 수 있냐고 하십시오. 경찰이 왜 이러겠어요? 어차피 특검할 거니까. 특검한 다음에 나중에 포렌식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게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이재명도 통화했을 수 있다. 누구 다른 폰으로. 그 폰 중에 하나가 누구 명일 수 있다는 걸 어제 얘기했었죠. 그 정권 바뀌면 이 정권 반환성이 매우 높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시간 끄는 거죠. 검경이 다 머리 쓰고 있는 겁니다. 특검을 의식해서.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특검 요구한 거를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걸 당랑거철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랑거철. 옛날 얘기입니다. 큰 수레가 오는데 사마귀가 용감하게 생겼죠. 사마귀가 딱 맞고 1.불사로 나가는 게 당랑거철. 이재명 씨 용감은 한데 다른 소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 진짜 특검을 하자. 이재명이가 주장했으니. 저 이정훈 또한 이렇게 주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판단은 어떠십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